쨍구는 못 말려 극장판 우리들의 공룡일기라는 게 개봉을 했는데, 이게 개봉 전에 이제 특별 상영하는 거를 봤는데 어린이들도 물론 당연히 많았고, 그런데 어른들도 꽤 많아요. 아이들만 있진 않아요. 근데 물론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같이 따라온 어른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제가 어릴 때 원래 짱구 옴니버스 형식으로 된 20분에서 30분 정도짜리 에피소드들이 계속 했잖아요. 예전에 투니버스 같은 데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걸 굉장히 많이 봤고, 그래서 짱구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극장판은 그거랑 아무래도 다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른이 돼서 봐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는 아이들을 주 고객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아이들에 맞춰서 교훈을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그렇다는 거를 알고 가기도 했고, 근데 아무래도 그 정서가 이제 어른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힘들죠, 약간 보기가. 그게 뭐 짱구의 탓은 아니고, 어쨌든 아주 대강의 내용을 한번 말해보자면은, 어느 날 이제 짱구 가족이 TV를 보는데 다이노스 아일랜드라는 테마파크가 개장했다는 소식이 나와요. 실제 공룡을 볼 수 있는 공룡 사파리죠. 사파리처럼 창살 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룡을 바로 앞에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테마파크를 만든 사람이 이름이 버블이고 성이 어마무시예요. 풀네임이 버블 어마무시. 그 버블 어마무시 아저씨가 공룡 화석에서 뭐 추출한 그런 DNA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공룡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실제 공룡들을 그렇게 다 부활시켜가지고 이렇게 주라기 공원처럼 만들어낸 거죠, 진짜. 주라기 공원이랑 되게 비슷하고, 중간에 보면은 주라기 공원을 마치 오마주한 듯한 그런 장면도 있어요. 랩터가 나오거든요, 중간에. 그 랩터 나오는 장면은 주라기 공원 오마주를 한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해. 그 구도랑 이제 사람들이 부엌 같은 곳이었나? 어딘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제 밑에 찬장 같은데 이제 숨어가지고 있다가 막 랩터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게. 하여튼 이렇게 공룡 테마파크를 진짜 공룡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래요. 막 이제 엄청난 일이죠, 진짜. 이거는 뭐. 그래가지고 짱구도 이제 맨날 같이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훈이, 철수, 맹구, 이슬이, 이런 애들이랑 같이 구경을 가게 돼요. 근데 원래는 거기 구경 가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인기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다이노스 아일랜드가. 원래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2년 동안 예약이 다 밀려 있어. 근데 짱구와 친구들은 바로 보러 가요. 어떻게 뚫었냐면은, 얘네가 등장인물 중에 수지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어릴 때 짱구 보다가 뭐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짱구를 좋아하는 어떤 여자애, 그런 수지라는 애가 여기 또 나오는데, 얘가 재벌집 딸이에요. 재벌집 따님이지만 어쨌든 5살이겠죠. 짱구랑 연배가 똑같을 테니까. 이 5살짜리 금수저 따님께서 이제 외제차에서 내리더니 수행기사님이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고, 레드카펫 위를 5살 수지가 이제 다 걸어와요. 걸어와서 짱구한테 이제 막 말하다가 다이노스 아일랜드 표 자기가 구해준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짱구는 이게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나머지 친구들 거 표까지 다 구해서 다 같이 놀러 가요. 그래서 근데 이 수지라는 애가 이 극장판에서 이 이야기를 성립시키기 위해 짱구와 이 친구들이 다이노스 아일랜드를 한번 관람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도구로서 이제 사용되고 다시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 극장판에서는. 이게 짱구에 대한 사랑만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표를 제공하고, 분량 확보 그 이후로는 못하고 자취를 감춘 이 수지가 괜히 불쌍한 기분도 들었고, 어쨌든 그렇게 짱구와 친구들이 열심히 즐겁게 다이노스 아일랜드를 관람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에버랜드의 한 대여섯 배는 넘을 거예요. 왜냐면은 공룡 종류가 다 있어요. 그냥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럼 그 부지를 엄청 넓게 샀어야 될 텐데, 하여튼 이 버블 어마무시 아저씨가 심상치 않다.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시키지 싶었는데, 곧 밝혀지지만 이제 이 테마파크에 살고 있는 이 공룡들은 모두 버블 어마무시 아저씨가 만든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나 세상에는 다 알려진 게 이게 실제 공룡을 진짜 DNA 가지고 정말 복제하듯이 이제 구현을 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고 로봇이었던 거예요. 엄청 정교하게 만든 로봇이에요. 근데 솔직히 로봇으로 그 정도 퀄리티를 냈다는 게 엄청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난 참 그 버블 어마무시 아저씨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한데, 하여튼 그 아저씨는 실제 공룡을 정말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대신에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그게 실제인 것처럼 막 속이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실제 공룡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거에 이 집착이 심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하여튼 계속 막 사람이 폭주해요. 계속 막 무조건 공룡 만들어내야 돼. 다 잡아와. 사람보다 공룡이 먼저야.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로봇 공룡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진짜 공룡으로 다 속을 정도로 구현해서 움직임이나 피부 같은 거 그런 걸 실제처럼 잘 만들어냈다는 게 오히려 더 대단하고 일론 머스크랑 협업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진짜 엄청난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자꾸 그 집착이 너무 심하더라고. 실제 공룡을 부활시켜야 된다. 여기에 자꾸 집착하면서 발광을 하더라고. 근데 물론 아저씨가 이제 근육도 많고 몸은 좋으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공룡들이 보면은 그림체가 또 달라요. 짱구 특유의 어떤 엉거주춤한 그림체가 아니에요. 보통은 짱구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쪽 뭐 귀가 이렇게 툭 강조되고, 짱구도 보면은 그림에 이렇게 한쪽 귀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의 옆모습에 분명히 얼굴은 이렇게 돌려 있는데 눈 두 개는 정확하게 보이고, 그런 모습인 인물들이 많은데 여기 나오는 공룡들은 다들 진짜 막 각 잡고 제대로 그렸어요.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진짜 어린애들이 관람을 하면은 좀 무섭게 생긴 공룡들 보고는 진짜 막 무서워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체예요. 하여튼 보다 보면은 이 모든 공룡들이 다 로봇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시기에 똑같은 시점에 이제 흰둥이가 가출을 해요. 근데 흰둥이가 원래 좀 가출을 자주 하나 봐요. 왜냐면은 짱구가 흰둥이 없어진 거 보고 흰둥이 어디였지? 산책 나갔나? 뭐 이러고 말더라고. 하여튼 이 흰둥이 녀석이 빨빨빨빨 돌아다니다가 어디 동네 개천 다리 밑에서 아기 공룡을 발견해요. 얘가 나중에 밝혀지만 스피노사우루스가 모티브인 그런 공룡이에요. 근데 얘가 실제 스피노사우루스보다 눈땡이가 되게 커요. 눈탱이가 이렇게 밤탱이처럼 돌출이 돼가지고 귀여움을 뽐내려고 약간 캐릭터를 그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얘한테 막 흰둥이가 집에서 사료도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흰둥이랑 그 눈탱이 밤탱이 공룡이랑 이렇게 친해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짱구랑 짱구 친구들 돌아다니다가 흰둥이 찾으러 왔다가 그 옆에 있는 눈탱이 밤탱이 공룡을 당연히 발견하겠죠. 그래가지고 놀라고 막 하다가 근데 귀엽게 생겼어.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 키우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짱구 집에서 키우게 돼요. 짱구 엄마 아빠도 처음엔 당황하다가 애가 귀엽고 뭐 애들도 원하니까 막 이뻐해 나중에. 그런데 다들 사실 이구아나 정도로 생각하고 키우는 거죠. 공룡인 거를 다들 모르고 짱구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처음 보는 희한한 생김새의 이구아나 정도로 보고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나나라고 이름도 붙여주고, 얘가 바나나를 미친 듯이 막 처먹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나나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나나는 얘는 공룡이에요. 실제 공룡이에요. 로봇이 아니야 얘는. 그래서 버블 어마무시 아저씨가 이 나나를 잡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버블 어마무시 아저씨가 보낸 안젤라라는 직원이 나나를 막 잡으러 오고, 또 동시에 예전에 나나를 키우던 어떤 빌리라는 남자애도 나나를 찾으러 오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다이노스 아일랜드에 있던 공룡들이 탈출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직원의 실수로 공룡들이 탈출해서 도시를 또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막 다 부셔. 막 이때부터 막 귀가 아파요. 왜냐면은 소리가, 제가 본 극장이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다른 영화 볼 때도 극장에서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좀 자극이 너무 된다라고 느낄 때가 좀 많긴 한데 막 공룡이 어디 공격하고 부시고 이러면서 뭔가 폭발하고 파괴되고, 그리고 공룡이 막 울음소리 하고 막 사람들 비명이나 그 나나라는 공룡 걔도 막
하고 뭐 포효하는 공룡 소리랑 막 하여튼 시끄러워. 막 짱구 일행이 막 대피를 하다가 갑자기 공룡 콘서트 하는데 들어간단 말이야. 공룡들이 공연을 해. 공연을 하고 관람객들도 다 공룡이야. 그래서 막 하는데 음질이 뭔가 되게 찢어지고 사람 귀에 찍찍 막 박히는 그런 음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음향이 그렇게 듣기가 편한 음향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공룡이 실제 도시에 막 풀어지면서 이제 막 흑대밭이 되면서부터는 짱구 일행이 굉장한 역할을 하죠. 그 정도면 사실 뭐 군대, 뭐 경찰 많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조용해. 공룡이 다 돌아다녀요. 막 짱구와 짱구 일행 그리고 짱구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막 갑자기 막 그 공룡들이랑 싸우기 시작해. 짱구가 사는 이 떡잎 마을에 이 전 세계의 어떤 운명이 달려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뭔가 교훈을 심어줘야 될 때가 오죠. 사실 이 버블 어마무시 아저씨의 아들이 그 나나를 키웠다고 하던 그 빌리라는 애예요. 걔가 사실 어마무시 아저씨 아들이에요. 그리고 안젤라라는 직원도 그 아저씨의 딸이에요. 그래서 안젤라 같은 경우는 막 짱구가 걱정 없이 뭐 마시멜로를 불에 구워 먹는 걸 막 보고는 이제 자기도 그냥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자 막 이런 걸 느끼면서 짱구 일행과 함께 이제 아버지에 대항해서 막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계속 막 다이노스 아일랜드에서 보관하고 있던 어떤 공격에 특화된 막 입에서 불 화염 나가고 막 하는 그런 공룡 로봇들이 계속 도시로 막 분출되고 미친 듯이 막 공격해요. 하지만 짱구 부모님이랑 짱구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막 맨손으로 막 공룡을 때려잡아. 떡잎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능력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해치웠다 싶을 때 또 어디선가 다시 공룡이 소리 지르면서 공격해 막. 그러다가 짱구가 실없는 소리로 개그를 시도하고 뭐 철수가 짱구한테 화내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심각하지 않도록 계속 살살 만져주는데, 그러다가 또 더 센 공룡들 갑자기 등장하고 또 짱구의 친구 뭐 훈이나 맹구의 어떤 어이없는 행동으로 운 좋게 또 공룡을 물리쳐. 그러고 뭐 짱구도 또 개그를 시도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설설설설 풀어주는 게 계속되고, 그러다가 또 어떤 공룡이 또 공격해. 그러다가 이젠 또 버블 어마무시 아저씨가 최종 보스로 막 등장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버블 어마무시 아저씨가 여러 종류의 테마파크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가란 말이에요. 이 아저씨가 성격도 사실은 원래 자상하고 가정적이었는데 부인분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막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더니 점점 더 기발하고 엄청난 테마파크 종류들을 막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에 휩싸여서 기자들이랑 막 인터뷰할 때 기자가 다음엔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 겁니까? 물어보니까 저 구석에 어떤 기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에 공룡이 이렇게 프린팅된 티셔츠를 보고 즉흥적으로 공룡을 부활시켜서 공룡 테마파크를 만들 겁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렇게 얼떨결에 대답하면서 이제 공룡을 진짜로 이렇게 부활시켜 보려고 막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딸인 안젤라가 아빠인 버블 어마무시한테 저는 제가 원하는 거 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면서, 사실 대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뭔가 배경음악이 갑자기 바이올린이랑 피아노 소리가 섞인 그 배경음악 갑자기 나오면서 전형적인 이제 감동 멘트 나오는 상황 있잖아요. 이제 감동 멘트를 툭툭 던지면 상대방이 이러면서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 하지만 그러다가 아니야 하면서 한 번 더 폭주해. 나는 공룡을 연구해야 돼 하면서 막 세상 다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세상 다 멸망하라 이거야. 막 그냥 계속 공격하려고 그래. 그렇게 난리 났고 뭐 그러다가 짱구는 또 이제 옆에서 개그 치려고 자꾸 하고, 철수는 또 옆에서 말리고, 이런 느낌이 중후반부 이후로는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어른들은 보다가 좀 피곤하죠. 그리고 이런 교훈의 시간에 이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와 바이올린 소리, 그 배경음악들이 들리면서 이제 교훈 멘트들 이렇게 뱉을 때 이제 어른들은 그 보다가 괜히 반발심이 생기죠. 이제 점점 어른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야. 관람객들이 말이죠.
근데 그건 절대 짱구 애니의 잘못은 아니고요. 사실 그렇다는 걸 알고 사실 간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나나라는 공룡이 있잖아요. 걔가 건물이 이렇게 무너질 때 건물이 짱구 쪽을 이렇게 덮치는 거야. 짱구가 이제 깔려 죽을 상태. 그런데 그 나나가 건물을 받쳐 올려. 건물을 두 손으로 이제 빡 받쳐 올려가지고 짱구를 구해요. 짱구를 구하고 자기는 그 어떤 충격에 이제 관절이랑 뼈에 굉장한 충격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셔. 근데 걔가 키가 큰 공룡이 아니에요. 그 아기 공룡이잖아요. 나나가 짱구랑 키가 비슷해요. 거의 뭐 한 60cm 될까? 70cm? 1m는 무조건 안 돼. 정든 사람을 구해줄 때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짱구를 구해줘. 짱구랑 흰둥이도 구해줬나? 흰둥이도 구해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극장에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제 뒤에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들한테 빨리 가자. 아빠 너무 지겨워. 이러더라고요. 일어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은 재밌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짱구는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짧은 시간에 그 2, 30분 에피소드들 이렇게 나오는 그걸 봤을 때 느꼈던 그 재미가 이렇게 극장판으로 하니까 힘들다. 보기 힘들긴 하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뭐 짱구의 잘못이 아니고 원래 짱구는 이렇게 만들어야죠. 특히나 극장판이니까 상영 시간도 어느 정도 길게 하긴 해야 될 거고. 근데 참 아이들이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굉장히 폭주를 하는데 그 밑에서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던 딸, 그리고 애초부터 아버지와 좀 척을 지고 있는 아들, 얘네들이 각자의 이제 자아로 독립을 하고 아버지에 맞서기도 하고, 하지만 맞선다는 게 정말 적대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 아버지도 다시 원래처럼 이제 돌아오길 바라면서, 하지만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간다. 그리고 새로 만난 이 소중한 인연들, 뭐 짱구나 다른 등장인물과 소중한 생명체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미래를 이제 그려나가는 그런 스토리로서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공룡을 실컷 볼 수도 있고, 자기 자신들의 이제 독립심과 가까운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른들이 보면 이제 그 제 뒤에 있던 아저씨처럼 빨리 가자. 아빠 너무 지겨워.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자녀분들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가세요. 근데 자녀분들이 먼저 가자고 안 하면은 일단은 가만히 계셔도 뭐 괜찮겠죠?